이 눈을 감고 있는 국민들의 눈을 우리가 열어줘야 돼요. 오늘도 우리 주차장에 있는 참 수백 명의 새로운 성도들이 또 나왔어요. 계속 나오시는데 3.1절 이후에는 아예 우리 예배를 강화문으로 옮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몇백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할렐루야. 자, 이 국민들이, 특별히 좌파 국민들이 너무너무 모름으로 같은 말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평양 가서 그게 연방제 통일을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인도 했잖아요.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진우 기자는요, 나하고 두 번 토크하면서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야. 정신 나간 인간이죠. 주진우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좌파 기자 중에 대부요. 근데 대부가 저렇게 모르니까 나머지는요, 뭐 김어준, 그 다음에 김용민 할 것 없이 그냥 이재명을 찍은 1614만 원 다 모르고 있다는 거야. 연방제가 뭔 말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야. 다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헌법학자로서. 우리가 통일 방안을 말할 때 연방제 하면 일단 느낌상 부정적 이미지를 안 줍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속아 넘어가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김일성이가 제일 먼저 통일 방안을 제시했었죠. 이제 그게 고려 연방제인데, 고려 연방제는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주한미군을 먼저 철수하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그러면 통일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뭐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는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김정일 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소위 낮은 단계 연방제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말은, 대비가 되는 말은 높은 단계 연방제는 김일성의 고려 연방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김정일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놓고, 낮은 단계 연방제는 남한과 북한이 그냥 조건 없이 하나의 그 연방 국가를 만들자. 그 다음에 거기에 속셈은 그 다음에 하나의 나라가 됐으면 외국 군대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당연히 요구할 것이고, 북한을 적대시할 필요 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은 철저하게 그와 같은 낮은 단계 연방제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그 내막을 잘 모르게 될 경우에는 연방제에 의해서 통일을 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속아 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지금 민주당의 민주당의 통일 방안은 연방제 통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정반대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노무현은 김대중이가 2000년에 가서 연방제 통일 방안에 사인을 해온 것이 지금 여러분 인터넷 쳐서 보시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노무현이가 다시 북한에 방문했을 경우에는 14 공동성명을 해서 6.15 공동선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문서로 남겨져 있습니다.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구두로만 말한 게 아니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때는 남북 정상회담을 3번 했습니다. 김대중 1번, 노무현 1번 했지만 문재인은 3번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연방제를 왜 반대하느냐? 그것은 우리 헌법이 말하고 있는 이 통일 방안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은 분명히 헌법에 명시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남한과 북한이 민족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통일을 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나와 있죠. 통일을 지향하되, 그러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다. 그 말은 뭔가 하면 통일의 결과가 민족 우선의 이념과 가치를 무시한 통일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만을 우리 헌법은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김정은이가 작년 말부터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볼 것이고 전쟁 중인 교전국가로 볼 것이고 하나의 조선이라고 하는 걸 포기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헌법상 명백하게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전제하에서 헌법은 통일을 지향하라라고 헌법은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남한과 북한은 통일을 하되 평화적 방법으로 하라 이런 뜻인데 지금 김정은의 주장은 뭐 정의의 전쟁이다. 전쟁에 의해서 남한을 평정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 얼마 전에 윤미향이가 주관한 토론에서 김광수라는 인간이 하는 말이 북한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고 그와 같은 전쟁을 우리는 수용해야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망발이 대한민국의 국회 이 토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국가보안법을 필히 적용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 좌파 대통령 특히 문재인 시대에 와서 간첩도 잡지 않고 대한민국 자체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5년간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은 것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져 내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뭐 정의의 전쟁이다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 이런 망발이 대한민국에 만연하게 되는 것인데 분명히 우리가 이번에 200석을 해서 그와 같은 인간들의 그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대한민국 헌정 질서 내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벌을 하고 제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왜 저 그 좌파 쪽에 있는 지도자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죽습니다. 예. 그 어떤 놈이 죽이는 거예요? 제가 체크를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명 주변에 있는 인간들이 보통 5명 죽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 남는 분이 뭐 김문수 씨도 지금 자살을 했는데 제일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의 도지사 시절에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한테 이제는 정치에서 내려오라. 그런 말을 하고 본인이 자살을 했거든요. 참 그걸 보면 참 대한민국이 우리 애국 우리 교우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또 느끼고 있지만은 이재명 같은 인간이 문재인이 끝나면 나라가 밝아질 줄 알았는데 더 악독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이재명이가 등장해가지고 자신의 정치 세력을 다 구축하고 이전에 문재인이가 중심을 했던 전대협 사람들을 내치고 자신을 갖다가 개딸들로 중심이 되어 있는 한 총련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세대 교체를 하면서 친북 성향이 매우 강한 인간들, 과거에 미문화원 방화 사건을 갖다가 자신의 큰 업적으로 여기는 그러한 인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재편해서 이재명 중심으로 나가보자. 그런 식의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번 4월 10일 이 총선은 전쟁과 같은 것이고 좌와 우의 다툼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 세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인데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서 문재인도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이재명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이다. 저는 한 가지 소망 중에 하나가요. 조국이가 빨리 실형을 다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상고한다 그랬는데 대법원에서는요 그거 재판해 줄 필요 없습니다. 법리상 심리 불속행위라는 게 있어요. 대법원에 상고해도 대법원이 3개월 내에 이거 본안 판단할 필요 없다. 잘라내는 게 70%입니다. 따라서 빨리 조국이가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당해서 교도소에 들어간 그 모습을 좀 머리 깎은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빨리 구속돼서 그 교도소에 들어갈 때 신체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제가
꼭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이 있는지는 김부선을 데려가야 확인하지. 하여튼 김부선에 의한다면 중요 부위에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점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점을 뺀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좀 알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성형수술 해가지고 뺐다 그러더라고. 제가 목사님 하나 광고를 올리면요. 지금 제가 이 자유통일당 그 선대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이요. 예. 여러분 혹시나 지금 우리 자유통일당에 이 비례대표나 지역구 대표, 특히 비례대표를 하시겠다고 자원하거나 추천하는 분이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목사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것이냐 이제 그것이 관건인 것인데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중에서는요 본인이 예컨대 비례대표를 나가기를 원하는 분이 있거나 또는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추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정리 작업을 제가 하고 있는 중인데 자유통일당에 내지 마시고 그런 원하는 분들은 간단한 이력서 한 장을 해서 사랑제일교회 이미숙 집사에게 보내시면 제가 전달 받거든요. 그럼 제가 다 체크해 본 다음에 연락을 거꾸로 제가 드릴 수가 있고 실제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반드시 적극적으로 좀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가장 좋은 일꾼들을 우리 자유통일당도 만들어내서 우리가 국회에 입성했을 경우에 기존의 양당 못지않은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내고 또 배출하고 그들이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님, 네, 요즘 어떻게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어떻게 돈? 걷잡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비대위원장 되면 돈 많이 가져온다는데. 아니 걷잡을 수 없다니까 목사님 제가. 그런데 하여튼 제가 이제 이 전화번호를 공개 안 하는 이유는요. 이런 분도 있어요. 뭐 저한테 어떻게 알고서 이력서를 내신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본인 스스로가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알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력을 보내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자제해 주시고 본인이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낼 수 있느냐 말이죠. 잘 알아두시고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공개 안 하고 사랑제일교회로 하라고 하는 이유는 또 필요 없는 전화들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여성분들이 전화를 할까봐 제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자들이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예. 박연미가 따라다녀서 안 돼. 박연미의 눈이 얼마나 예리한데, 박연미. 자, 박수하겠습니다.